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성 네. 의장입니다. 네, 의장님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 예.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9대 전반기 때 의장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의장도 했고 그래서 좀 서툰 면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10년 뒤에 다시 이제 11대 후반기 의장을 맡았어요. 그때보다 또 도민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네. 많은 부담감과 또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특별히 요번에는 강원도 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변화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 자체의 변화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1년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의회 전문 인력들이 한 24명 정도 부각이 됐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국회 보좌관들이 뭐 7, 8명 있듯이 우리 의원들한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관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9대 때나 예전 때보다 바뀐 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의회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의회도 도민들의 관심도에 비해서 관심도가 있는 만큼 또 우리 도의도 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변화하는 걸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거기에 걸맞게 의회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부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의회에서 할 일은 하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좀 의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네, 이제 후반기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중점을 두고 요거 한 가지는 꼭 임기 동안 해야겠다 싶은 저는 거. 일단은 의회 전문성을 좀 높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정책 지원관들 얘기를 했죠. 이분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의원들이 전문성이 높아진다 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교육도 많이 보낼 거고 장교육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의회 뭐 조례나 이런 입법 활동을 할 때 이런 전문성이 갖추지 않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높이게끔 교육도 보내면서 그분들이 소위 말 습득한 이런 전문성을 의원들한테 전수하면서 또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그걸 이제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고요. 또 예전에는 의장 중심으로 이제 의회가 좀 돌아갔죠. 이거를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회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어떤 현안이라든가 여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여기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진짜 각 의회들마다 여야 갈등 너무 심해서요. 시끄러운 이야기 참 많이 들려요. 어떻게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걱정이죠. 이제 정치가 국민들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제 국회도 보면 그렇고. 그런데 도의회까지 지방의회까지 도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은 정말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국회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의장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원 구성할 때도 우리 민주당한테 부의장을 자리를 하나 줬고 또 가장 중요한 예결 위원회 부위원장도 민주당에 배정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여야가는 그렇게 이제 잘 됐는데 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알력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누가 당선이 되고 낙선된 분이 있는데 그 당선된 분은 낙선자들의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또 그 낙선자들을 어떻게 좀 잘 소통을 해서 다시 이제 온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제가 의장 당선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낙선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의 좋은 안들은 제가 담아서 의회 운영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뭐 시도 의회나 광역 의회 같은 데는 그런 잡음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우리 도의회는 저는 운구선도 원만히 됐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의회, 지방의회까지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만약에 지방의회까지 도민들한테 이런 정치가 불신임감을 너무 안겨주면은 우리 지방의회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조율해서 해결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것만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도민들이 한숨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그렇죠. 이야기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집행부와 견제의 역할도 또 진행하시면서 어떤 거에 집중해서 좀 봐야 견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도의 존재의가 딱 하나잖아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 8분들이 도민들한테 얘기 듣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도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까지 우리 김인태 도정에서는 그렇게 좀 과하다고 평가되는 건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의회 존재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혹시나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너무 지사가 독단적으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저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잘한 것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릉 천연 바이오단지라든가 얼마 전에 춘천농촌간 바이오 첨단 유치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자꾸 도울 거고 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특별자치법 3차 개정안에 이제 올 8월 말쯤에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이것도 의회에서 이번엔 집행부를 정말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직접 국회에도 찾아가고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이 통과돼야 하는 당위성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를 도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가 지금은 큰 이슈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이슈들이 좀 몇 가지 더 있기는 하잖아요. 뭐 도청이 옮겨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현안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 그래서 도청은 어차피 옮겨야 될 건 맞고요. 이전되는 건 맞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 자체에서도 도청 이전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들도 좀 초빙을 하고 또 건축사들도 위원을 선정을 해서 벌써 토론을 몇 번 했고요. 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라든가 충청북도 같은 데 가서 잘된 것은 어떤 게 잘 됐고 또 잘못된 것은 어떤 게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의에서 잘 다뤄서 뭐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좀 본청하고 의회하고 이 청사가 좀 조화롭게 잘 이제 만들게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서로 뭐라 그럴까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데 이제 이번 예산 심의라든가 이럴 때 우리 도민들의 생각하고 다른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또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또 정리할 필요도 있고 또 미리 또 집행부에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껄끄럽게 가지 않는 서로가 좀 상부상조하면서 적정한 견제를 통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정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김진태 지사님이 지금까지 전반기에는 긴축 재정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곳에는 이제 제대로 쓰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예산 문제가 좀 전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예산의 이제 활용도가 좀 넓어질 수 있고 쓰이는 것들이 눈에 띄게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네. 어제 발표한 이제 국가 재정도 완전히 긴축이잖아요. 네. 뭐 3.몇% 증액을 안 시켰는데 거기에 영향을 우리 강원도도 받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너무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경제가 좀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 집행부에서 좀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안을 내놔야 되겠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안도 또 의회에다 설명을 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라도 좀 편성을 해 좀 도와달라 이런 지금 기조잖아요. 근데 긴축 재정을 하다 보면 그런 도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의원들도 나가서 현장에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내놔야 되겠죠. 내놔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려운 도민들 위해서는 좀 불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같은 SOC 사업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 우리는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들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도민들한테는 실제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쪽 부분은 반드시 긴축 재정보다는 좀 예산을 좀 풀어서 도민들의 삶을 조금 향상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어제 또 계속해서 기사를 쓰면서 느낀 게 강원도는 사실 관광이 제 1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방문객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또 매출 감소가 있어서 이러면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긴축 재정이 일반 도민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더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죠. 그게 저는 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경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 해수욕장 관광객들은 다 늘었어요.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영등포는 다 늘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예전처럼 돈을 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지사가 풀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요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도민들이 잘 이겨낼 것인가 이 문제인데 요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집행부에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을 좀 논의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걸 재정을 이제 긴축 재정을 그때 빚을 내서 또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자면 지금 어쨌든 추경 예산이 또 올라오고 예결위에서 이제 뭐 또 심사를 보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 포인트는 일단 이제 우리 김진태 지사가 가장 중점을 주는 게 바이오 첨단 쪽에 산업을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쪽에 먹거리를 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예전에 강원도는 산업이 관광 산업 위주로 비중이 봤었죠.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제는 첨단 산업, 바이오 산업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 생기고 얼마 전에 춘천, 홍천 그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는 한 6조 유발 효과가 나오고 한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예산 투입하는 거는 저는 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도민들에서 어떻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쪽에 투입할 것인가, 농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 몫이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안을 좀 지금 상임위에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안을 또 제시해 줄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한 10월 말쯤 돼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짜서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니까요. 네. 좀 도민들께서 힘들어도 조금만 좀 네.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들 하고 네.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의회 활동도 이제 조금 평화롭게 강원도 의회는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주 편안하게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소망. 네. 소방이요? 네. 일단 우리 도민들이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저도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네. 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특별법제 3차 개정안이 좀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서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런 현안들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의회가 그동안에 많은 이제 뭐 도민들한테 비판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도의회는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물론 도민들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도민들이 정말 신뢰받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48명의 도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의장님, 제가 개인 소망이 뭐냐고 물었는데 역시 나라 걱정을 나라 일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셨는데요. 예. 본인 인간 김시성으로서의 개인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어요. 일단은 저는 뭐 개인 소망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이루어졌냐면은 네. 도의장 2번 했잖아요. 네. 도의장 2번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죠. 도민들이 도와줬고 또 이제 의원들이 도와줘서 이제 2번째 하고 있는데 개인 소망은 일단 도의장 역할을 2년 동안 정말 무리 없게 잘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다 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좀 그런 얘기, 좀 속된 얘기지만 도의장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네.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역시 일에 관한 소망이 가장 크셨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시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